기왕에 제가 ISD 얘기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그건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요. 제가 요 근래에 있었던 두 개의 일, 정부는 하나만 있었겠죠. 우리는 두 개가 일어났는데, 하나는 소파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? 소파에 들어있는 55조 2항에 보면 사실상 미군만 해당되는 게 미군과 미군 가족, 그리고 미국의 군속, 그리고 친척까지가 치의법권자거든, 사실상요. 그러니까 그 중에 치의법권 사건이 나서 치의법권 할 수 있는 길은 미군 장성이 공무 중이라는 딱지 하나 붙이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. 현재 우리 소파 규정 내대로라면. 그러면 그 소파 규정하고 이 FTA를 합치면 뭐라고 부르면 좋겠는가? 두 개를 합치면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어려워서 그렇지. 미국이 봤을 때는 이건 같은 거거든요. 두 개 같이 묶여있는, 행정협정과 같이 묶여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것도 이름이 꼭 빠져나가기 좋게 이름이 행정협정이에요. 그냥 제가 이걸 그대로 바꾸면 치해복권 협정이거든요. 사실은요. 미국 일반인에 관한 치해복권 협정인 거죠, 사실은요. 그런데 좋은 지적하셨네. 네. 소파도 행정협정이고 이것도 행정협정이에요.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게 꼭 들으면 기본적인 논리는 무슨 미국이 아무것도 아닌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 소리 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게 주권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이. 맞습니다. 네, 그게 미국이 소파에 관해서는 한국의 법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. 이 법 체계에서는 미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. 이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. 지금 FTA도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미국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. 그래서 넣어야 된다. 이런 취지 출발을 하는 그건 거죠. 미국 생각이고요. 네. 제가 잠깐 국제관계학 하시는 분 가만 계세요. 제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를 제가 새벽에 쭉 한번 훑어봤어요. 이 교수 지금 말한 나라들이더라고요. 네, 그래요. 그리고 되게 그런 나라들하고 또 소파도 맺어져 있습니다. 뭐 1대1로 대응하는지 다 비교를 못 해봤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파도 교본이 네, 있습니다. 소파하고 하나가 있고 교본이 하나 그대로 FTA가 적혀져 있는 있죠. 거예요. 네. 그럼 두 개 다 하는 거거든요. 그럼 뭐가 되냐면요. 여러분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힘이 그렇게 센데 왜 식민지를 개척 안 했을까요? 자,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. 그 소파에는 그래도 강대국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. 이 말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. 미국이 점령을 한 회전국가는 네. 그러니까 강대국이지만 소파를 맺었고요. 근데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. 달라요. 내용 자체가 달라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서 선생이 그걸 합치면 뭐가 되냐라는데 그걸 국민들이 합쳐서 생각하는 순간 자살률이 오르죠. 사실은 자살률이 오를 문제입니다. 사실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떤 용어가 없어서 그런데 미국은 과거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굉장히 이걸 파편화시킵니다. 행정협정 형태라든지 파편화시켜서 사실상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저비용에 그 사회가 어떤 한국이면 한국 그 집단이나 국가나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역량과 거기서 나는 생산력과 거기서 나는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빨아내는 거죠. 그리고 근데 그건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.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사회자가 저런 말을 많이 하죠. 이게 직설이 그런데 직설이 그런 아니요, 거예요? 오늘은 좀 심한 게 게스트 사회자도 모셨지? 거기다 게스트를 4분이나 모셨지? 그러놓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. 혼자 다 하자. 얘기 그만하겠습니다. 그만하겠습니다. 이정희 대표께서 소파도 이게 표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프로토타입이. FTA도 똑같습니다.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게 이제 FTA 프로토타입, 그게 이제 통상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. 아니, 그런데 이제 실체로서의,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천이고 FTA 모델 1으로서는 이게 한국이 그 지금 전 세계에다가 팔아먹을 미국이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최악의 모델이죠. 최악의 그러니까 모델.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는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보다는 좀 잘 해주는 우리 우방이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EU에서 어떻게 했습니까? 너희들이 미국 한 거에 해준 거에 플러스 알파 해라.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해줬잖아. 옛날 그래서 역사책에서 다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배웠었던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. 최혜국 약관이라고. 그게 말입니다. 좋은 지적 하셨는데 아까 우리 강화도 조약 이야기 나왔잖아요. 거기에 최혜국 조항이 들어있습니다. 그게 그거 말고 그 직후에 이제 또 청나라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중국이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체결을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거 읽어봐도 최혜국 대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미 FTA에 들어가 있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100년 훨씬 전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이야기하잖아요. 최혜국 대우.
교과서 나옵니다. 여기 아니, 가만히. 국사학과 세 분 가만 계셔보세요. 잠깐만. 저희도 말 좀 해야겠습니다. 아니, 잠깐만. 최초의 최애국 대우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.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장에 나옵니다. 그 뒤에 조미수 조미수 통상조약이 됩니다. 같은 해에 일어나요.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최초 이 최애국 대우가 뭐냐면 일본이 했던 것만큼은 우리나라한테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미래의 제국 제가 그 대우 말하는 조약. 겁니다. 그래서 이혜원 교수가 어디다 그 말을 했는데 직설에서 했죠.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나와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이혜영 교수가 책 제목을 잘못 지었나요? 이혜영 교수가 책을 낸 게 뭐냐면 낯선 식민지였거든요. 근데 가만 설명 들어보니까 낯익네. 낯익은 식민지네.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역사적으로 그건 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뭐 그런 관계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의 FTA는 글로벌 자본하고 양국의 민중들 사이에서 새로운 식민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죠. 저보고 각 당의 입장이 어떠냐라고 해서 좀 준비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요. 정말 저도 참여록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?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애매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10+2 그래가지고 뭐 레치 조항, 네거티브 리스트 다 반대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. 실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에서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찬성이었습니다. 네. 찬성했어요. 근데 찬성하고 죄송합니다. 근데 레치 조약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여기서는. 예. 그럼 이거 못 알아먹어 사람들. 역진 불가조항. 낙장 분립. 뭐 낙장 불입 조항, 낙장 불입이나 네거티브 리스트나 또 미래 유보 근데 그런 것들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몰랐어요. 저도 그게 상품 교육에 미국 시장과 공동 시장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육하는데 좀 편의를 주고 관세를 좀 낮추자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그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근데 이제 비밀리에 정말 대한민국의 이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법제도를 다 바꾸는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제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고로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시기상조론이었습니다. 시기상조. 준비론.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준비돼서 하자. 조금 준비하자. 좀 피해가 있을 테니까 농업 같은 데는 좀 피해가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준비하고 피해 보상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시기상조론의 제일 강력한 반대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반대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조항이 어떤 내용들이 물론 이혜영 교수님은 가끔가다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찬성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이제 이게 내용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, 나중에 알게 되고, 그리고 이제 그걸 촉발시킨, 아주 반대 명분을 촉발시킨 게 이제 재협상이었습니다. 재협상만 아니었으면 지금 저희들은, 야, 이거 여태까지 다 찬성했는데 어떻게 또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. 이미 다 찬성했는데, 그때 처음에 외교통상위에서 통과된 내용들이 이거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? 없는데, 우리 민주당 다 찬성했거든요.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죠. 열린우리당 때 찬성했죠. 그래서 실제는 거의 찬성했고 이제 전정배 의원님이나 저도 사실은 좀 반대했습니다. 몇몇 반대한 사람도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했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좀 알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한 번 다 찬성했는데 어떻게 말을 또 뒤집습니까? 정동영 누구 정동영 의원님은 그래도 용기 있으니까 지금 참여력 쓰고 말 뒤집었지만 뒤집지 못했죠.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도 낙장불입 조항이 있나 보죠. 근데 이제 사실 재협상은 말이죠. 그 자동차 재협상은 뭐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 700페이지에 거의 1%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동차 재협상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? 사실 별거 아닌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재협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 반대한다.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슬쩍 끼어들어가서 있는 내용들 다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 당론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는 거죠. 민주당이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. 사실은 당이 공식적으로 반성문을 써야 맞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당이 참여록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. 저 이제 민노당은 어떻습니까? 저희는 워낙
그 독소조항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 이야기- 유일하게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. 여기서 지금 제일 당당한 지금 말씀하시면 저게 당론이 되는 겁니다. 나머지 세 분은 말하면 비주류 말되는 거. 될 일도 안 되고 될 일도 안 돼. 그러니까 참여독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막지 못했다가 되는 거고. 저희는 계속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왔잖아요. 예. 근데 그때 뭐 지금까지 어쨌든 이 일을 싸움을 해오면서 민주당이 적어도 어쨌든 형식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독소 조항이 원래 협정문에도 있었다. 이렇게 이제 10+2 제재 협상이 필요하다고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그런 내용이라도 좀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, 그래서 거기까지 뭐 이전에 사실 어떤 입장이 취했는지, 그리고 이것이 왜 전환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요구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일단 지금 입장을 통일시킨 것에 대해서 좋다, 같이 가자, 이렇게 했던 거죠. 근데 돌아보면, 최근에 그 참여정부 때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2007년에 이제 이 협정문 통과시키고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이러셨다는 거예요. 한미 FTA 이행법이 미국에서 이런 것으로 나올 줄 모르셨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 그 말씀도 굉장히 놀랐어요. 이름을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. 공개하세요? 뭐 괜찮아. 뭐 일반적인 수준이에요. 다 그렇게 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겠군요. 아니, 제가 뭐 나중에 또 나올지 모르니까 엊그제 낙검수 녹음을 갖다가 예. 문재인 이사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문재인 이사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문재인 박지원, 네, 박지원. 대표 같이 계셨고. 근데 최근에 이제 반대 문재인 이사장께서 하게 된 이 비서실장이죠, 그 당시에. 그렇죠.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행법이 나올 줄 몰랐다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죠. 반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협상과 또 하나는 한미 FTA 이행법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2007년 당시에 이미 제가 이 FTA 문제에 대해서 민변에서 담당 변호사로 일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민변의 변호사들은 그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 파나마 그 이행법 또 가장 처음에 충돌할 경우에는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FTA 이행법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고 당연히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. 미국의 국내법적인 법률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위험성이 있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로 하여금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진짜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보고를 조사하고 보고해라 이렇게 요청하기만 했어도 문제를 그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됐다는 걸 다시 느끼게 알게 됐어요. 좀 굉장히 놀랐어요.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이 반대했던 진영 시민사회와 참여정부에서 이걸 끌어가셨던 분들의 소통이 얼마나 안 됐던가에 대해서 뼈 아프더라고요. 정말. 제가 이거 국내법 문제가 이미 2006년